안녕하세요. 냉정초 6학년 어린이 여러분. 어, 오늘 과학 시간은 선생님이 오늘은 원래 여러분과 실제로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코로나가 조금 더 심해지면서 우리가, 우리가 반 친구들도 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과학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온라인으로만 계속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쉽고 여러분이 보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과학 시간 앞으로도 온라인 수업에서 선생님과 계속 재밌게 과학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학교에서 했으면 정말 재밌어 했을 그런 내용이었어요. 거품이 오래가는 목욕제 만들기라고 해서 어, 교과서 64쪽, 65쪽에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수업으로는 하기가 힘든 내용이라서 그냥 넘어갈까 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아니면 재료가 집에 있는 친구들은 한번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2학기 때나 시간이 될 때 선생님과 같이 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목욕제라고 이 비누 모양의 이런 비누보다 거품 목욕제라는 건데요. 여기에도 탄산수소 나트륨과 시트르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물과 만나면 이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기체가 발생할 땐 어떤 게 만들어졌나요? 보글보글 거품이 생기겠죠. 그래서 거품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거품 목욕제를 만드는 활동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궁금한 친구들은 여기 만드는 방법 한번 읽어보고 재료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뭐 가능한 친구들은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공부할 내용은 이 목욕제 만들기가 아니라 이 실험관찰 이쪽 실험가찰 29쪽도 이것도 지금은 현재는 못하고요. 단원이 끝났어요. 여러분이 배운 기체 단원이 끝났기 때문에 실험관찰 30쪽, 31쪽에 우리 단원 마무리 활동과 그 뒤쪽에 이렇게 확인 문제 활동을 이번 시간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단원에서 이렇게 단원 마무리의 생각 그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 정리했던 거 기억나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책에 우리 배운 내용 다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실험 관찰에도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힌트만 조금씩 줄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체 발생 장치를 이용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때 산소가 있었고 이산화탄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그때 알게 되었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구분해서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산화, 탄소 각각 성질이 똑같은 것도 있었고 다른 부분도 있었어요. 뭐 3가지나 4가지 정도로 적어주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산소 색깔이 있었나요? 색깔이 없었어요. 냄새는 있었나요? 냄새도 없었어요. 그리고 향불을 넣었을 때 이런 부분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향불을 넣었을 때 불꽃이 어떻게 되었는지, 불꽃이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기억하죠? 그 부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산소에 실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교과서에 보면은 우리가 산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금속을 녹슬게 한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로 색이 있었나요? 색이 없었죠. 냄새는 어땠나요? 냄새도 없었어요. 그리고 산소와 똑같이 향불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불꽃이 꺼졌는지 커졌는지 여러분이 실험 관찰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찾아보세요. 선생님 정답을 알려주진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에서는 우리 산소에서 하지 않았던 실험 한 가지를 더 했었어요. 이산화탄소 집기병에 모았던 그 이산화탄소를 석회수가 든 병에다가 부었을 때 이산화탄소 집기병에 석회수를 부었을 때 석회수의 색깔이 어떻게 되었었나요? 석회수가 뿌옇게 변했었죠. 그런 부분 여러분이 여기다가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산소의 성질 3가지나 4가지 정도, 이산화탄소의 성질 3, 4가지 여러분이 실험 관찰에 정리해 주세요.
두 번째 우리 보면은 압력과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실험 영상도 보았었고요. 직접 해보면 참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두 개로 한번 나눠봅시다. 첫 번째는 압력 변화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이렇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이렇게 적어주세요. 우리 배웠던 내용 기억나나요? 압력이라는 게 뭐라고 했나요, 여러분? 누르는 힘이라고 했죠. 우리가 공기를 주사위나 뭐 풍선이나 이런 데 넣고 꾹 눌렀을 때 공기의 부피가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나요, 여러분? 어떻게 그대로였었나요? 아니에요. 공기는 꾹 누르면 압축돼서 부피가 줄어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 또는 그 플라스틱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거 그 붙임딱지 교과서 93쪽에 실험 관찰 93쪽의 붙임딱지에 보면은 우리 압력 변화 실험 그리고 온도 변화에 따른 실험에 대한 그런 붙임딱지가 있을 거예요. 압력 변화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 보면은 주사기에다가 공기를 넣고 그리고 손으로 막은 채로 꾹 눌렀을 때, 세게 눌렀을 때랑 약하게 눌렀을 때 부피 비교하는 실험 그 사진이 있죠? 여러분 그 사진 여기다가 붙이고 그 사진에 대한 설명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세게 눌렀을 때는 어땠나요? 세게 눌렀을 때는 기체의 부피가 많이 작아졌었고, 약하게 눌렀을 때는 기체의 부피가 조금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겠죠? 압력을 약하게 가하면 기체의 부피는 조금 작아진다. 압력을 세게 가하면 기체의 부피는 많이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밑에는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마찬가지로 붙임딱지 붙여놓고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실험에서는 우리 무엇을 이용했었나요? 뭐 스포이드도 이용했었지만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었던 거는 고무풍선을 씌운 플라스크에다 고무풍선을 이렇게 씌워놓고 따뜻한 물에다 한번 담그고 차가운 물에도 한번 담갔었죠. 따뜻한 물에 담갔을 때는 이 풍선 안에 공기의 부피가 어떻게 되었어요? 부피가 커지면서 풍선이 약하게 이렇게 부풀어 올랐었어요. 그런데 차가운 물에서는 이 풍선 안의 공기의 부피가 다시 줄어들면서 이렇게 풍선이 찌그러지는 실험 우리 기억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붙임딱지 이렇게 붙여놓고 그 실험에 맞는 설명 여러분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세요. 자, 마지막은 우리 또 공기를 이룬 여러 가지 기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숨 쉴 때 사용하는 공기에서 제일 많이 들어있는 기체는 사실 질소라고 했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질소가 있었고, 우리가 근데 질소로 숨을 쉬진 않죠, 사실. 우리가 숨을 쉴 때, 호흡을 할 때 꼭 필요한 건 뭐였어요? 산소. 맞아요. 여러분 우리 그때 배웠을 거예요. 질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산소가 많고 나머지 한 1% 정도의 기체에 우리가 들어봤던 여러 가지 기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여러 가지 기체들 이름 기억나는 거 있나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아마 기억날 거예요. 우리 산소 말고 배웠던 것 중에 이산화탄소도 많진 않지만 여기 들어있을 거고, 또 반짝반짝 빛냈던 거 간판에 많이 쓰이는 기체는 뭐였나요? 네온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기체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자동차 연료, 청정 연료로 쓰는 수소라든지 우리 그 풍선을 하늘로 띄울 때 쓰는 헬륨 가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체들, 아르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죠.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이름만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 크게 어려운 거 없고 다 생각나죠? 그러면 우리 잘 배웠는지 뒤쪽 단원 마무리 문제 풀면서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스스로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1번부터 6번까지 다 푼 친구들은 다시 동영상을 재생시켜서 자기 답이 맞는지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다 풀었나요? 풀지 않고 바로 이렇게 영상 넘겨보는 친구들 없겠죠?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꼭 스스로 풀어보세요. 스스로 풀면서 내가 어디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어디가 헷갈렸는지 알아보는 게 참 중요해요. 자, 1번 선생님을 같이 봅시다, 이제.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넣어 봅시다. 보기 보니까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수소, 네온 여러 가지 기체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묽은 과산화수소수와 이산화 망가니즈가 만나면 이 기체 중에 무엇이 발생한대요. 우리 근데 여기 답에 보면은 우리 질소나 수소, 네온을 만드는 적은 없죠. 산소나 이산화탄소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서 묽은 과산화수소랑 이산화 망가니즈로 만들었던 기체는 바로 산소였어요. 생각 안 나는 친구들은 교과서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두 번째, 이번엔 진한 식초와 탄산수소, 나트륨이 만나면 어떤 기체가 발생할까요? 우리 산소는 아까 나왔으니까 이번엔 이산화탄소겠죠.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3번. 공기는 대부분 어떤 기체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기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는데 조금 전에 단원 마무리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방금 했던 내용이네요. 공기 중에는 어떤 기체가 제일 많을까요? 네, 바로 질소였어요. 우리 먹는 과자 봉지에도 질소를 넣어놓는데 이런 공기에도 질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네요. 자, 두 번째. 우리 생활에서 산소를 이용하는 예를 두 가지 써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도 다 잘 알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호흡할 때 이용하는 거죠. 호흡할 때. 자, 두 번째는 우리 산소의 성질을 배웠던 거 교과서 한번 넘겨보면 찾을 수 있을 텐데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서도 한번 읽어보면서 산소에 어떤 성질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산소 보면은 금속을 녹슬게 하는데도 사용하지만 우리가 실험에서도 봤듯이 불을 붙일 때 산소가 불을 더 잘 붙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산소에 이용해 보면은 우리가 단단한 금속을 자르거나 붙일 때 불꽃을 더 뜨겁고 잘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때 산소를 이용한다고 해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외에도 또는 호흡할 때랑 비슷하겠지만 물속으로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산소 호흡기를 사용할 때 병원에서 이럴 때 사용하는 경우가 또 있겠죠. 자, 3번 한번 봅시다. 3번 기체 발생 장치를 꾸며서 집기병에 기체를 모았어요. 이 집기병에다가 기체를 이렇게 모았어요. 어떤 기체인지 몰라요. 어떤 기체인지 모르는데 여기다가 무엇을 넣었다고 하나요? 석회수 넣었대요. 여러분 석회수라는 말 보자마자 이거 무슨 기체구나 라고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석회수를 넣었더니 오른쪽 사진처럼 변했대요. 어떻게 됐나요? 석회수 액체가 원래 투명한데 여기 보면 뿌옇게 흐려져 있어요. 석회수를 뿌옇게 만드는 기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산화탄소겠지요. 이산화탄소예요. 틀린 친구들 없었을 것 같아요. 자, 4번 봅시다. 우리 생활에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선생님은 이산화탄소 하면 딱 생각나는 게 탄산음료예요. 콜라, 사이다, 이런 것들, 환타 다 이산화탄소가 들어간 거였고요. 그리고 우리 이산화탄소 특징 중에 불꽃을 어떻게 하나요? 꺼지게 하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였죠. 그러니까 소화기도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에서 봤었는데 기억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이스크림 포장했을 때 거기 포장지에 넣어주는 드라이 아이스 그것도 이산화탄소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 요것도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5번 보세요. 금속을 자르거나 붙일 때 우리 아까 2번 문제 풀 때 이렇게 불꽃을 더 세게 할 때 쓰는 건 무엇이라고 했었나요? 산소예요. 요거는 산소를 이용한 얘기 때문에 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봅시다. 다음은 혜은이가 압력 변화에 따른 공기와 물의 부피 변화 실험을 한 뒤 결과를 기록한 것입니다. 옳지 않은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써봅시다. 두 문장이 있어요. 두 문장 중에서 한 문장은 아마 틀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공기가 든 주사기 피스톤을 눌렀을 때 공기의 부피는 그대로였다. 공기가 든 주사기 아까 우리 단원 마무리해서 정리했었는데 요거 이렇게 손으로 꼭 막고 여기를 눌렀을 때 공기의 부피가 그대로였나요? 아니죠.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작아졌다라고 고쳐줘야 될 것 같아요. 작아졌다. 근데 우리가 이 똑같은 실험을 공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물을 넣고서도 한번 해봤었어요. 물이 든 주사기 피스톤을 눌렀을 때 물의 부피는 줄어들었었나요? 아니에요. 액체는 압력을 가한다고 거의 줄어들지 않아요. 그대로였다라고 요건 맞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이 예상해서 잘했는지 선생님 궁금하네요. 여름날 정오에 아주 날씨가 어때요? 더운 날이에요. 삼촌이 햇볕이 내릴 쬐는 주차장에다 차를 주차했대요. 차 안에는 근데 과자 봉지가 있었어요. 1시간 뒤 돌아왔을 때 이 과자 봉지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어 있을지,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된 까닭까지 정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 두 가지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세 가지가 있겠다. 처음에 과자 봉지가 부풀었다. 부푼다. 팽팽하게 부풀었다. 두 번째, 아니면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부피가 줄어들었다. 세 번째, 그대로였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여러분? 이 기체의 부피가 무엇과 지금 관련이 될까요? 압력이 아니라 여기서는 온도랑 관련이 있었겠죠. 차 안의 온도가 올라갔을 거예요. 올라갔기 때문에 과자의 봉지는 부풀었겠죠. 우리 이 까닭은 무엇이에요? 까닭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동차 안에 온도가 높아지면 과자 봉지 속 기체의 부피가 커져서 과자 봉지가 팽팽하게 부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차 안에다가 두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차 안에 예를 들어 라이터라든지 스프레이 캔 같이 기체가 들어있고 이렇게 밀폐된 물체를 차 안에 두면 여름에 그게 점점 부풀으면서 폭발할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차 안에 그런 물건들은 두지 않도록 조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 3단원도 온라인 수업으로 모두 마쳤어요. 여러분 실험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수업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선생님도 온라인 수업이 처음이라서 이렇게 찍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많이 실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선생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점점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보면은 66쪽, 67쪽에 보면은 재미있는 빙하 속 공기를 연구하는 과학자에 대한 내용 글이 짧게 나와 있어요. 이 글은 여러분이 이거 온라인 영상 끄고 한번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 또 나가게 되는데요.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다음 수업 시간 기대하면서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